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우리는 보물찾기 ing라는 책인데요. 오늘도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요, 백명상 작가의 인생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다 하면서 살고 있는 94년생이다. 겸손과 배움의 자세로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해가는 중이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며 긍정적이고 잘 웃는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어두웠던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나에게 빛이 되어줬듯이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돼주고 싶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프롤로그. 잠시 후 K108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비행기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코리안 에어 퍼스트, 대한민국 인천, 뉴질랜드 퀸스타운. 가자 용훈아. 네 대표님. 공동대표면서 무슨. 나는 피식 웃고는 퍼스트 클래스가 쓰여있는 입구로 들어갔다. 첫 만남. 이용훈 그와 처음 만난 건 2020년 1월 호주로 가던 호주행 비행기 안에서였다. 전날 쫑파티로 잠을 제대로 못 잔 나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짐을 무릎 위에 놓고 바로 눈을 감았다. 5분 정도 지났을까 나는 옆자리의 움직임에 잠에서 깼다. 살짝 눈을 떠서 옆을 보니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한 남자가 분주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180은 거뜬히 넘을 것 같은 키에 짙은 눈썹과 쌍꺼풀, 오뚝한 코를 가진 호감형 얼굴이었다. 다시 눈을 감으려는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잠에서 깨셨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뜻밖의 인사를 나누게 된 우리는 10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 밝고 싹싹한 그는 금방 나와 친해질 수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의 나이는 25살로 나보다 2살 어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해외여행 겸 어학연수를 왔다고 했다. 대화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잠시 후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럼 일단 같이 시티로 가실래요? 그가 내게 먼저 물어봤다. 나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처음 반년 정도는 함께 생활을 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 그만큼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 물론 항상 잘 맞던 건 아니었다. 그건 아마 용훈이도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됐다. 결심. 2020년 11월 여름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2시. 호주 시드니의 한 공장에서는 일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나는 이 공장에서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했다. 퇴근 후 나는 옷을 갈아입은 뒤 휴게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상태가 안 좋거나 너무 익어버린 점은 거미 가득한 B급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 검은색 낡은 가방 안에 넣고 빠르게 공장을 빠져나왔다. 공장에서 집까지는 버스 타고 5번째 정류장에 내린 10분 정도 걸어야 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조금은 징그러운 바나나의 껍질을 까서 한 입 베어 먹었다. 검은 점이 많을수록 잘 익은 바나나라고 했는데 그 말은 틀림이 없었다. 맛은 있네. 혼자 중얼거리고는 먼지로 더러워진 작업복을 빨래 바구니에 던진 후 씻고 침대에 누웠다. 평소 같으면 바로 잠들었을 텐데 아까 싸구려 캔커피를 2캔이나 마셔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을 포기하고 밥을 먹으려던 찰나에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윙윙. 무심코 쳐다본 깨진 휴대폰 액정에는 이용훈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진동이 3번 정도 울린 후에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휴대폰이 오래돼서 그런지 잘 안 들렸다. 이미 적응된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채고 대답했다. 응, 나 집이야. 왜? 한 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술이라면 거절하지 않던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3시간 뒤에 집 근처에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3시간을 뭉구적거리며 보낸 뒤에 그 술집으로 향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 걸려 도착한 그 술집 간판엔 백주 대낮이라 적혀 있었다.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용훈이와 내가 함께 처음 일했던 한인타운에 있는 술집으로 사장님은 2분이셨는데 둘은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했다. 둘 다 술을 좋아했는데 한 분이 성은 백, 한 분은 주씨라서 백주 대낮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나보다 1살 많던 그 둘은 20살 때 호주에 와서 6년 동안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서 작년에 이 가게를 오픈했다고 했다. 나와 용훈이가 종종 놀러오면 잘 챙겨주셨다. 아직 용훈이는 도착하진 않았지만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오픈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꽤 많았다. 나와 눈이 마주친 주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혼자 왔어? 아니요, 용훈이 곧 올 거예요. 벌써부터 사람이 많네요. 내 말을 들은 주사장님은 웃더니 편한 곳에 앉으라고 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야외에 자리를 잡았다. 아직 11월 초라 그런지 아침엔 더워도 초저녁엔 제법 선선했기에 야외가 더 시원했다. 잠시 후 용훈이가 도착했고 우린 자주 즐겨 먹던 치즈 스틱과 물냉면 그리고 소주 1병을 주문했다. 용훈이는 목이 말랐는지 자기 앞에 따라져 있던 물을 한 번에 들이키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형, 여행 갈래?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용훈이는 쉴 새 없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곧 있으면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들어가야 하니 그 전에 어디든 여행을 떠나자는 내용이었다. 가게 되면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늦어져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리를 파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웠다. 여행을 갈지 고민이 된 나는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켜 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867달러, 1000달러도 안 되는 돈이었다. 이마저도 내일 모레 2주치 반값을 내야 했기에 사실상 500달러도 남지 않았다고 봐야 했다. 여행을 가게 되면 비행기값, 숙박비, 식비 등 많은 돈이 필요한데 아무리 싸게 숙소를 잡고 식비를 아끼고 기념품을 안 산다고 해도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여행은 무슨 그냥 한국이나 가자. 이렇게 체념하고 용훈이한테 못 갈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던 찰나에 다시 고민에 빠졌다. 호주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돈도 못 모았고 여행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이렇게 한국에 가면 너무나 후회가 될 것 같았다. 그래, 돈은 아끼면서 최대한 모으면 되고 후회할 바에 여행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용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좋아, 가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다음 파트는 행운의 시작이라는 파트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뒤에 부분도 퀸즈타운이라는 소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둘이 떠나는 여행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백명상 작가의 인생여행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렸어요. 뒷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